네,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께서 현안 보고하시면서 수개월간 협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도식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이었는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되어버린, 일본 측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버렸죠.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좀 실패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문채위 현안 질의 과정에서 장관은 발언을 통해서 문체부는 그 어떤 협의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장관께서는 오늘 현안 보고하시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부처라고 하는 게 행안부로부터 받은 유가족 관련한 명단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처 내에서도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강인선 차관이 아마 책임을 지시고 뭔가를 주도하셨던 것 같은데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관께서 문화행사가 아니니까 문체부랑 협의할 이유가 없겠죠. 세계 문화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또 다가오는 근대 문화유산을 등재하고자 하는 일본 측의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체위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족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에 어떤 추도식을 기대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의 정상 합의에 따라서 2008년 1월이죠. 진행된 유텐지 추도식하고 비교해보면 국민들이 기대한 추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텐지 추도식과 사도광산 추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체는 유텐지는 일본 후생 노동성이었고요. 사도광산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실행위원회였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9월 12일자로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외교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의 당시 참석자는 유텐지의 경우에는 외무성 부 대신 차관이었습니다. 차관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무성 정무관 차관급이었죠. 비용 부담은 유가족의 일본과 관련된 일체 경비, 유텐지 추도식 관련한 경비, 유골 봉안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경비를 일본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번엔 다 우리가 부담했지요. 그 강제동원 관련한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기묘묘한 방법을 써서 결국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금도 지금 배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도식 관련한 유가족 항공편이라든지 현지 경비 등을 모두 이것도 한국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중요한 추도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표는 발언에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은 추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 말씀이었어요. 인사 말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유감스럽게도 이 땅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 탄광의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고 아마 장관께서도 외교부 공직자로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2008년 초에 있었던 저 추도식의 내용을 아마 외교부 관계자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겠죠. 이와 비슷하게라도 하고자 노력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강제동원이라는 그 문구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철희 주일 대사 평소에 이란 관계를 외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던 박철희 주일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다듬은 일본통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일본의 신기모자하기에만 바쁜 이 대사가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은 현지에서 협상은 제대로 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관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과 담당 차관인 강인선 제2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실무부서인 공경문화외교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하고 최일선에서 협상을 담당했던 박철희 주일 한국 대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 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결정한 게 있죠. 너무나 안 지켰기 때문에 2015년에 있었던 군함도 관련한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일본이 당사국이 해야 되는 이행에 대해서 하지 않아서 올해 24년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12월 1일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강산 세계유산 등재 일본의 후속도시경과는 내년에 다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왜냐하면 해당 당사국들과 의논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외교부에 물었는데 이게 답변입니까? 일본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일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내일 모레예요. 12월 1일이면. 아직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본이 지금 그 이행경과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지 않고 그 시한이 있는 것으로 아닙니까? 12월 초까지. 12월 1일이고요. 네, 그 전까지 저희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의 이행 결정문에 보면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저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해서 예산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좋습니다.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기념할 것은 해야 되는데 축하하더라도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 역사를 부정하면서 맞이하는 한일 수교 60주년 축하가 일본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축하하겠는가.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보장해 주시면 좋겠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신중하게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텐지 그 추도식은 일본의 군인 군속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다 부담해서 경비와 이런 것들 모두 부담해서 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과 또 그 경비를 왜 우리가 다 부담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 그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국외 추도 순례 사업 같은 것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 사례도 참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님.